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앞으로 3년 뒤에는요, 조선만 놔두고 반도체, 자동차 등 중국에 다 밀릴 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기업 주력 업종들이 밀리면서 수출에도 큰 차질이 올 텐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진짜 큰일 난 것 예. 같아요, 이거. 이게 안녕 별로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너무 슬픈데요, 이거. 예. 반도체가 심상치 않은 게 지금 네. 중국 제품들 뭐 샤오미 등등등 예. 해갖고 말이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야, 싸고 좋은 폰 중국산 찾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예, 스마트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예. 지금 뭐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예. 있으니까 예. 기술적으로는 아직 반도체가 한국이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긴 합니다만은 예.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연구 결과는 한국경제연구원이 그 8개 업종의 협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해서 네. 내놓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한국이 지금 특히 4개 분야에 있어서 세계 1위인데 네.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선박, 정유,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 스마트폰 같은 겁니다만은 그 중에서 3년 후에도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선박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뭐 아예 밀리거나 또는 중국하고 공동 1위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그냥 이게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고 실제로 기업들이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게. 네. 지금 3년 후에는 조선 빼고는 다 네. 밀린다. 예. 그렇다면 이게 진짜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고. 그렇죠. 예. 예. 게다가 우리가 뭐 특히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네. 풍부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다시 복구하는 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사람으로 먹고 사는 건데, 네네.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건데, 이제 뭐 그 일터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크게 보면 이제 수출 산업이 있고 내수 산업이 있고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수출 산업이에요. 이 수출 산업은 네. 지난 한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것들도 사실은 다 내수 산업이었는데, 네. 물건을 잘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에게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수출 산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전을 했느냐?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열심히 따라한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모방을 해서 그들보다 더 값싸게, 더 예쁘게, 더 편리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일종의 복제품을 잘 만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한계에 달한 거예요. 더 이상 따라할 게 없어진 겁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남의 것을 모방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잘했는데 네. 이제 남들이 우리를 모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이. 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떡하냐? 우리 거는 못 만들고 네. 중국은 우리 거를 모방해오고, 그러니까 계속 따라잡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따라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 그 전자업종 소니가 같으면 그냥 뭐 삼성전자 때문에 소니, 히타치, 뭐 샤프니 뭐 이런데 네. 뭐 거의 망했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돼 가는 거죠. 참 네. 큰일 났네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 가뜩이나 노조하고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중국이 따라올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강성 노조가 많다 보니까, 또 인건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옮겼고, 네. 중국에서 기술을 또 카피해버리고 유출이 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쫓아왔는데, 이제 또 그 기업들이 이제 필리핀이나 아니면 이제 베트남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비슷한 제품 만들게 되면 한국에서는 뭐 나만 할 게 없어요. 나만 할 게 거의 없죠. 근데 그 일본 기업들을 보면 좀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는데, 일본 기업들 중에서도 이 부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특히 토요타 같은 기업.
2010년, 2011년에 거의 망할 뻔한 기업입니다. 1000만 대 리콜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망할 뻔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다시 2012년, 13년부터 본격적으로 부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역대 최고의 이익을 내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이것은 유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잘못한 게 뭐 있어? 아, 우리 급여가 높았나? 우리 급여 그러면 우리 여기서 동결하거나 낮춰.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냐? 그러면 생산하는 방식을 다 뒤집어 엎어. 그래서 안 팔리는 거는 언제든지 안 만든다. 생산 라인을 언제든지 닫고 다른 걸로 옮겨간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연한 거죠. 유연해야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망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한국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경화증에 걸렸어요. 움직이질 못해요. 뭘 하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노동자들이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노동자들이 제가 경영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위에서는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경영자들은.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 싶어. 그런데 그거를 회사 안에서 말을조차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미국도 보면 네. 참 일본에 다 이제 따라잡혀서 네. 기업들이 다 일본으로 넘어간다 네. 막 했는데 또 미국이 복구를 했단 말이죠. 네. 뭐 소니가 뭐 여러 개 사들였지만 네. 결국은 이제 다시 미국 기업이 사들이는 네.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변했고 네. 또 미국은 유연하게 뭐든지 바꾸더라고요. 일본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예. 그렇죠. 미국도 그런데 그렇게 미국은 전반적으로 유연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해고가 자유로워요. You're fired. 그러면 그냥 fired예요. 네. 그런데 미국도 거기에 강성 노조가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게 철강 산업이고 피츠버그. 피츠버그. 미국 중서부의 그 피츠버그. 또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들. 이런 데는 노조들이 강성이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회사였던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일본 자동차가 미국을 진출을 했잖아요. 한국 자동차가 또 미국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잖아요.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 차, 한국 차를 사는 겁니다. 미국 차 대신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꿨어야 해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방식들을 다 바꿨어야 한다고. 근데 못 바꾼 거예요, 잘. 그러니까 부도나고 뭐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철강 산업 지금 있나요? 뭐 거의 미국은 철강이 있는 나라인가 없는 나라인가 다 수입하죠. 그런 정도까지 되어버린 거거든요. 왜? 유연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유연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또 잘 보여주고 있는 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유연함 그 자체예요. 뭐 오늘은 이 회사 다녔다가 다음 날은 이 회사 다녔다가 그냥 막 옮겨 다니는 거죠. 평생 직장 그런 거 없어요. 이제 평생 직장 같은 소리 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그러면 기업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직장 나는 지금까지 이 일 해왔으니까 평생토록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만 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바꿔야 하고 또 기업도 언제든지 바꿔야 하고 옮겨 다녀야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입지가 바로 실리콘밸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미국의 경기를 이끌어가는 거고 세계 경기를 또 이끌어가는 거고 제4차 산업혁명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처럼 하지 못하면 다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네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들어가서 예전에 있던 기술 가지고 난 계속 살아남겠다. 그런 사람을 끌고 간다면 기업이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본인은 기업이 망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전체가 다 망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꼴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예.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예. 또 근로자들이 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예. 예,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렇지 않고 말이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예. 심지어 현대자동차 보니까 황당한 게 예. 뭐 기업이 어려워지면 예. 해외 생산 공장부터 중단한다? 예.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그렇죠. 받아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끝까지 국내 공장은 남겨놓겠다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너무한 거죠. 그거 진짜 돈 벌어주는 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외국 공장에서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 쓰는 거예요. 참. 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이 네. 3년 후에 우리 지수 100이라고 본다면은 예. 대한민국이 100, 네. 일본은 130 네. 예,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일본 자동차가 가격도 싸고 네. 성능도 좋다면 대한민국 자동차는 이제 완전히 이제 도태되는 거고.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지금 구글 얼스나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이 현대 자동차 공장을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을 어디서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네.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와, 이제 더 자동차를 만들면 큰일 나는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현대 자동차는 안 팔려서 지금. 안 팔려서. 만들어 놓기는 엄청나게 만들어 놨는데. 왜냐, 이제 현대차 뭐 시큰둥한 거죠,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국내 소비자도 그런데. 예. 그러니까 참 큰일 난 거예요. 뭔가 이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전부 그냥 월급 많이 받는 것, 아무튼 회사 안 뺏기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거, 상속세, 뭐 이런 데 다들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게 참 우리나라가 큰일 난 거죠. 이야, 네. 진짜. 저 같은 세대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으니까 이미 물러났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참 걱정해요. 미안하고. 예. 진짜.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그 애들은 어쩌면 지금이 최고의 황금기일지 몰라. 지금이 최고의 황금기예요. 북한에서 그거 들어보셨어요? 사회주의 황금기. 사회주의 황금기. 김일성 때 천리마 운동할 때인 거예요. 60년대 그때가 사회주의 황금기야. 그리고는 계속 추락이야. 그래서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탈북자들 오면은 자기 이제 어머님, 부모님 세대는 야,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니까 거꾸로 야, 옛날에 우리 못 살았는데 너는 막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이 이제 대한민국 자본주의 황금기인 거야. 이제 끝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락을. 근데 추락을 하게 되면 다시 복구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죠. 복구하려면 굉장한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98년 외환 위기 때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98년 외환 위기 때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걸 가지고 남 탓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스스로 그 고통을 다 견뎌내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글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할 것 같아. 다 남 탓하고 길거리 쏟아져 나와서 그냥 뭐 대기업 해달라고 탓하고 그러고 뭐 정치권 탓하고 미국 놈 물러가라 그러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 예, 외환위기 때는 근모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자. 그걸 갖다 내서라도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된다 하고 모든 국민들이 진짜 받았던 뭐 100일 돌반지,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결혼식 예물 이런 것도 다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요즘 어렵다 그러니까요. 금을 사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 뭐 왜 내다잖아. 이거 우리가 써야 되는데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정말 도와야 되고 자기가 고통 분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고통 분담은커녕 야, 그때 괜히 금 팔았어. 팔았더니만 그 다음에 올랐잖아. 우리만 손해봤지. 우리만 손해봤지. 국가는 뭐 우리한테 보상해 준 거 있어? 이렇게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게 20년 만에 어떻게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참 그게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그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면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그 계층의 성격이 바뀌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일해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세대들이었고, 근데 소위 5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뭔가 국가가 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게 됐고, 남 탓을 하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뭐 그런 세대가 이 사회 모든 분야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지금도 밀리고 있는데 더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 복구하기 어려워지고, 그 복구하기 어려워도 국민이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힘도 없어져 버렸고 말이죠. 아우. 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한국이 경제적으로 추락을 한다, 망하는 거는 뭐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라도 뭔가 돌릴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뭐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보겠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계속 추락해요.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서서히 추락하게 될지 아니면 1년 정도 또는 2년 후에 그야말로 절벽에서 낭떠러져 떨어지게 될지, 그거는 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건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설 수 있느냐? 안타까운 것은 일어서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한번 추락을 하고 나서 일어서는 게 아니고 계속 추락을 한다. 거기서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남 탓하고 뭐 그러느라고. 계속 추락하는 게 더 문제네요. 예. 예. 그게 더 문제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진다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가다 보면 뭐 내리막길도 있고 뭐 오르막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리막길로 갔을 때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회복 탄력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서 오늘 기사가 중요한 게 3년 후, 이제 네. 대한민국 3년뿐이 남지 않았다. 근데 네. 그 3년을 맡겨야 될 상황이 어떤 정부냐? 바로 문재인 정부라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참. 노조편에 서 있고 말이죠.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니 무슨 뭐 혁신경제니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그 대기업들 오너들 끌어내리는 거, 그게 유일한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정부에.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시민단체에 나눠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노조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다 돈 대줄게 뭐 이런 거고. 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복지를 이제 더 정착시키려면 20년 더 집권해야 된다. 예. 3년 후도 암담한데 20년. 진짜 베네수엘라로 가네요. 아이고, 20년 되면 뭐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되지 않겠어요. 정말 저는 뭐 웃지만 이거 정말 무서운 20년까지 얘기입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갈 거라고 보지 않아요. 네. 저는 3년 못 간다 그렇게 봐요. 지금 이렇게 가면 분명히 체제 바뀝니다, 이거. 네. 참 오늘 마지막 말씀이 제목입니다. 네. 3년 안에 네. 체제가 바뀐다. 네. 네.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제가 교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구글 어스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한 문제 재고량을 찾아봤는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작권 때문에 이제 올릴 수는 없는데 예. 엄청난 차량들이 말이죠. 예, 쌓여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건 만들어내고 있는데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마 현대자동차에다가 인기 차량 빼놓고 아마 주문을 하시면 내일 당장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지금 내수, 수출 다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예. 삼성도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예. 내년부터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더 떨어질 것 같다. 반도체 수출도 이제 부진할 것 같다. 4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다 규제를 해놨으니
이거 뭐 못 먹고 살아야 되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방송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김종호 교수님의 경제TV 신의 한 수 메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2만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만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구독으로 10만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은 김종호의 경제TV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